일단 오늘 수요일, 금요일은 수학 오늘 할 거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수학 투로 하겠습니다. 지수.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 배우려는 챕터가 왜 지수 확정이지 첫 번째가? 8종 맞아?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첫 번째 이 책은 밑과 지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 며칠 쉬었다 하려니까 기능이 손에 와닿지 않는다. 자, 우리는 지수하고 밑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사용하는데 거듭제곱에서 아래에 있으면 밑, 위에 있으면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거 전체를 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듭제곱 형태를 이거 전체를 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위에 게 지수, 아래 게 밑입니다. 밑의 값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밑의 값은 지금 현재는 a의 값이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0이든지 현재는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지수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지수 함수로서 왜 다항식 배운 다음에 다항함수 배운 것처럼 지수로 배운 다음에 지수 함수를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y의 값은 2x이라고 한다면 점에다표를 찍어서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y의 값은 마이너스 x이라고 한다면 그래프 찍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2x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점을 찍으면 0대2번 1, 1대2번 2, 2대2번 4, 3대2번 8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마이너스 1대2번 2분의 1 점을 찍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 x승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x승이면은 0대2 했을 때 1인가요? 1대2 하면은 마이너스 2, 3대2번 플러스 4, 4대2번 마이너스 8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관된 형태의 그림을 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세값이 음수인 녀석을 지수함수 파트에서는 배제할 생각이거든. 하지만 지수 자체에서는 미세값이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산할 겁니다. 자, 지수법칙은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지수법칙은 고백값은 더하기로 지수의 값을 처리할 거고요. 나누기의 경우에는 빼기로 처리할 거고 곱하기의 경우에는 거듭제곱의 값은 곱하기로 처리할 거고요. 뭐 이런 지수법칙을 모르지 않습니다. 전체 n승이 있으면 따로따로 n승에 달아줄 거고 나누기 전체 n승이 있으면 분자분모에 따로 n승을 달아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학원에서 처음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나누기 파트 중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처음으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숫자로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a의 5승의 값을 a의 3승으로 나누기 한다고 한다면 그 연산 결과는 a의 제곱으로 처리할 겁니다. a 3개 약분할 거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산수는 지수의 값을 빼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나누기의 값은 빼기로 지금 결정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a의 제곱의 값을 a의 5승으로 나누기 하게 되면 그 연산 결과는 a의 3승분의 1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수의 나누기의 값을 빼기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2-5로 계산해서 a의 마이너스 3승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럼 한 가지 약속이 추가됩니다. a의 마이너스 n승의 값이 있으면 그 녀석의 값은 a의 n승분의 1로 쓰겠다는 약속이 하나 추가되네요. 이게 수학원의 첫 번째 추가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a의 3승의 값을 a의 3승으로 나누기 한다면 a의 3승, a 3개하고 a 3개를 약분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1인데 그 녀석을 빼기로 처리하게 되면 그 값이 a 0승인가요? 그래서 지수의 값이 0승이 있을 때는 그 값을 1로 처리한 녀석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근에 한번 한 적이 있지 않나?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10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총합의 값을 구할 때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했죠? 양의 약수의 총합? 집합 파트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소인수분 했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으로 처리했습니다. 약수의 총합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2승이 나올 때까지 더해요? 3의 0승부터 시작해서 3의 1승이 나올 때까지 쓰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어떤 숫자의 지수의 값이 0승이 있으면은 그 값은 1로 처리하는 걸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a의 0승의 값이 1로 처리되는 걸 실은 수학원에서 처음 배웁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현우야 지금까지 문제 없는 거 맞죠? 근데 개형 확인 1번 문제를 이런 걸 보고 갈 필요가 있을지가 좀 염려스럽긴 한데 첫 번째 게 누구죠?
x가 3개 있고 y가 4개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지수의 곱하기는 더하기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의 6승하고 y의 3승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분자의 값은 3승 해줄 거고 분모의 값도 3승해서 9승으로 처리했습니다. 나누기 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쓸 건데? 빼기를 처리하면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y의 1승인가요? 그리고 구태여 바꿔 쓴다면은 x의 제곱분의 y라고 쓸 건데 구태여 바꾸지 않고도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수법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거듭제곱근 파트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도 생각해보면 중3 때도 5라는 숫자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대답 안 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예요? 하지만 제곱근 5라고 얘기한다면 제곱근 5가 누구지? 네,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에서 루트 5라고 얘기했었죠? 처음 배울 때는 생소하고 처음 배울 때는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듭제곱근이라는 파트에서도 처음 배울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x의 n승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n차 방정식입니다.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죠? n차 방정식의 근은 일반적으로 n개 있습니다. 그 중에 실근의 개수의 값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의 근은 실근뿐만 아니라 허근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n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한다면 실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의 4승의 값이 16이 나오는 x의 값은 누가 있죠?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있나요? x의 3승의 값이 1 나오는 녀석의 값은 해가 뭐가 있지? 실근의 값은 1하고 허근의 값은 인수분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l의 값이 하나의 인수일 거 아니야? 근이 누가 있다고요? 이번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는 거지? 그럼 x의 n승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값하고 허근의 값은 반드시 실근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다. 4차 방정식이면 실근의 값은 지금 2개 있는 것 같고 3차 방정식이면 실근의 값은 하나 있는 모양이야.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창빈아 왜 눈이 잠이 가득 차 있지? 집중하는 사람의 눈빛이 반짝반짝이는 눈빛이 아닌데? 자, y의 값이 x의 3승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생각입니다. 3승의 그래프면은 0대2밤 0, 1대2밤 1, 2대2밤 8 그런 점들을 찍어서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3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짝수차 함수인 y는 x의 4승의 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x의 4승의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0대2밤 0, 1대2밤 1, 2대2밤에는 16, 마이너스 1대도 1, 마이너스 2대밤 16입니다. 점의좌표를 찍어가지고 포물선처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a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한다면 a 값이 양수였을 때는 여기서 만난 교점의 좌표의 값이 실근인가요? 요게 실근이죠?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a가 양수였을 때 한 개인가요? 마찬가지 a가 빵이었을 때는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실근의 개수는 하나 있습니다. 실근의 값은 빵이겠네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가 음수값이었을 때는 실근 개수 몇 개 있죠? 실근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방정식에서 양쪽 옆에 있는 그래프에 양변에 들어있는 그래프에 교점 좌표가 실근이기 때문에 교점 좌표의 값은 각각 a가 양수가 되든지 a가 음수가 되든지 a가 빵이 되든지 간에 항상 교점의 개수는 하나씩고 실근의 개수는 3차 방정식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a 값이 양수였을 때는 실근의 값이 몇 개 있다고요? 네, 실근의 개수는 2개 있습니다. a가 빵이면 실근이 몇 개 있죠? a가 음수였을 때 실근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실근의 개수의 값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네. 선생님이 만약에 x의 n승의 값이 a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방정식은 n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n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n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만 지금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n값이 3이었을 때라고 한다면 n이 3이었을 때 a가 양수, a가 빵,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자, 제일 처음에 개수만 써보겠습니다. n값이 3이었을 때는 실근이 몇 개 있다고요? n값이 3이었을 때는 a값이 양수였을 때 실근이 몇 개 있었죠? 네, 이게 혼동스럽습니다. 혼동스러우면 3차식과 4차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이 그림은 나중에 혼자 문제 풀 때 헷갈린다면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야 돼. 왜냐면 말로 좀 까다롭게 출제하는 편이거든. 너희들이 헷갈림을 유발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a가 양수의 실근의 개수는 한 개죠. a가 빵이면 실근은 한 개, a가 음수면 실근은
하지만 n값이 4였을 때는 a가 양수였을 때 실근의 개수는 몇 개 있죠? 2개. 0이었을 때는 1개. 음수였을 때는 빵 개의 실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창빈아, 선생님 좀 너 걱정돼 지금. 눈이 썩었어. 어떻게 하면 그 눈빛을 살아나게 만들 수 있죠? 싸다구! 죽빵! 정신 차리세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x의 제곱의 값이 5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x의 값의 이름이 뭐죠? x의 이름. 다양한 이름이 가능하겠다. 2차 방식의 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했잖아, 얘기했잖아. 숫자 5의 제곱근이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린 그 숫자 5의 제곱근이라는 녀석의 값을 지금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얘기했던 거네. 근데 루트 5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쌤이 지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양변의 2분의 1승을 취해도 등호가 성립하나요? 내 말이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왼쪽 좌변값이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루트 5라는 녀석 자체가 5의 2분의 1승의 값을 지금까지 루트 5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x를 3승에서 5가 나온 녀석 중에서 실근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x의 3승 좌변값의 3분의 1승을 취하고 우변값의 5라는 숫자의 3분의 1승을 취하게 된다면 좌변값 5의 x의 1승이 될 테고 우변값 5의 3분의 1승인데 그 녀석에 대한 표기를 수학자들이 이런 표기를 약속했습니다. 5의 3분의 1승에 해당한 녀석의 거듭제곱근을 이 녀석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원래는 제곱근 같은 경우도 매번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모든 문제 풀 때마다 루트 5라고 쓰지 않고 모든 문제마다 여기다가 2라고 쓰고 이렇게 썼다면 우린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2를 생략하고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곱근을 제외한 모든 녀석의 값은 생략하지 않고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쌤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녀석은 n승에서 a가 되는 숫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숫자로 3이고 4일 때를 얘기했었는데 문자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값은 누굴까? 양의 실근이. 이 녀석 x의 이름은 뭘까요? x의 이름은 a라는 숫자의 n제곱근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n번 거듭쪽에서 a가 나온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 조금 헷갈려서 잘못 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표기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기할 거고요. 이 녀석의 값은 a의 n분의 1승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만 n값이 짝이냐 우리냐에 따라서 n값이 짝이냐 우리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이 점 x좌표가 누구라고요? 3승에서 a가 나오는 x좌표가 누구라고요? 이거는 세제곱근 a라고요? a의 3분의 1승? 근데 이 점은 누굴까? 이 점의 x좌표는 누구란 얘기야? 너희는 여기서부터 이제 착각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똑같이 x의 3승의 값에 a가 나오는 x의 값을 찾는 거거든? 다만 a가 양수일 뿐이고 a는 음수일 뿐이야. 이 점이 세제곱근 a였으면 이것도 세제곱근 a야. 3승에서 a는 나오는 녀석이잖아. 다만 이 속에는 a값이 양수, 이 속에는 a값이 음수인 거야. 내 말 정리되신 거 맞나요? 조금 걱정됩니다. 빵이었을 땐 빵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4제곱에서 a가 나온 녀석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a가 양수입니다. 그럼 교점의 개수는 2개 있고 실근의 개수는 2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점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이 점 좌표는 4제곱근 a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4번 거듭제곱에서 a 나온 거니까요. 얘가 a가 양수였을 때지 지금 얘를 마이너스 4제곱근 a라고 쓸 거야. 왜냐면 여기 간격이 똑같을 거니까. 하지만 y의 값이 빵이라는 녀석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었다고 한다면 a가 빵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실근의 값은 빵밖에 없겠네. 그리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빵이 있다면서요.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다만 여기 있는 숫자의 값을 선생님이 3, 4라고 지정하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의 값을 n이라고 지정한다면 여기 있는 숫자의 값을 3, 4라고 지정하지 않고 n이라고 지정한다면 n승에서 a가 나온 녀석, n승에서 a 나온 녀석 n이라는 값이 홀수였을 때하고 n값이 짝수였을 때 실근의 값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세제곱근 a가 안 되겠네. 뭐라고 할 건데? n번 거듭쪽에서 a가 나오는 숫자는 n제곱근 a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값은
n값이 홀수였을 때 똑같이 n제곱분 a입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개수의 값을 기재했던 건데 홀수였을 때 한 개 한 개 한 개, 짝수였을 때는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개수의 값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쓰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실근의 값을 쓰려고 합니다. 직접 실근의 값을 기재할 생각입니다. 실근의 값은 제일 처음에 a가 양수였을 때 n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실근의 값이 누구라고요? n제곱분 a라고요? a가 빵이면 그냥 빵이겠네. a가 음수여도 n제곱분 a라고요? 다만 n값이 짝수였을 때는 실근의 개수는 양수였을 때는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분 a고요. 빵이었을 땐 빵이 실근이고요. 음수였을 때 짝수의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냐면 이런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5승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 있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기는 근이 몇 개 있죠? 5차 방정식이니까 5개의 근이 있을 겁니다. 근데 5개의 근이 있을 건데 실근은 몇 개 있죠? 홀수 차였을 때는 홀수였을 때 아까 3차였을 때 양수든 빵이든 음수든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있다고요? 그 실근의 값이 누구라고요? 5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거의 이름은 5제곱근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녀석은 1, 2, 3, 4로 읽지 않습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이건 5제곱근 마이너스 3입니다. 5만 없으면 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잖아. 거기에 5이란 말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는 홀수의 거듭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홀수의 거듭제곱근 속에 있는 마이너스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간격이 똑같을 거니까 이 녀석에 해당하는 값이 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납득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x의 6승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그는 다해서 6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다해서 6개인데 싹 다 허건이겠네. 실근의 개수는 빵개일 거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얘는 실근의 개수가 지금 빵개입니다. 실근이 빵개인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표기한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실근이 방금 없다고 얘기했잖아. 실근이 없는데 이렇게 쓰면 마치 실근이 있는 거 같잖아.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표기는 허용되지 않겠네? 짝수의 거듭제곱근 속에 음수의 값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실수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빈아, 너 지금 문제가 있어.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하지 않을 노력해야지 왜 잠을 주무시죠?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문제를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두 번 설명을 듣고 자기 손으로 이걸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 책에 아주 상세히 써 있습니다. 필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표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지만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가 선생님이 여태까지 수업 시간들을 가르쳐보면은 이 표가 머릿속에 그래프랑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마다 표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 표가 떠오르지 않아서 문제가 4점짜리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만나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헷갈립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로 갔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가 16이라는 숫자의 4제곱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6의 4제곱근은 x의 값을 언급하는 거고요. x를 4번 곱해서 16이 나오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4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다 해서 4개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실수인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가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라고요?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16의 4분의 1승의 값이라는 얘기지. 16의 4분의 1승의 값은 2의 4승의 4분의 1승이니까 2인가요?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걸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 필요합니다. 세제곱근 자체가 근이고 x고요. 우리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 나오는 x의 값들 중에 실수인 게 필요합니다. 뭐 구태여 거듭제곱근을 표기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으로 x의 값을 구해본다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실근의 값은 하나 있다고요? 다만 홀수의 거듭제곱근 속에는 마이너스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이 녀석을 지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27이라는 숫자의 3분의 1승입니다. 27의 값은 3의 3승이고요. 3의 3승의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근데 현호도 지금 눈이 약간 풀려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창빈이만 열심히 깨우면 되는 거네요, 지금? 승우는 말똥말똥, 강원도 말똥말똥. 창빈이 너 오늘 뭔가 이상해요. 평상시랑 다릅니다. 혹시 염색약 때문에 잠이 오는 색깔은 누가 결정했죠? 저요. 누굴 낚으려고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듭제곱근의 연산에 대한 성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제곱근 연산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은 별로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다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수 문제, 외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명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증명을 계속 하는 편이고요. 여기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n제곱근 a라고 한 녀석의 값을 n승하게 되면은 그 연산 결과가 a라고 연산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a의 n분의 1승, 바깥쪽에 있는 게 n승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서 곱하기 했더니 a 1승이고 a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거듭제곱근의 값은 n제곱근 a, n제곱근 b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 녀석은 a, b 전체 n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 풀 때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 보통 여기서 바로 넘어갈 때는 실수를 종종 애들이 하는 편이 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보통 좌변값을 지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연산 결과를 가지고 다시 거듭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거든. 이래야지 실수가 없는 편입니다. 당신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풀게 될 건데 공식 자체는 2번이 공식이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방금하고 똑같아서 세 번째 거는 분자 있는 건 A의 n분의 1승, 분모 있는 것도 B의 n분의 1승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B분의 A 전체 n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 값을 n제곱근 B분의 A라고 쓰는 게 가능하네요.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건 문제 풀 때 이걸 적용하면 참 좋겠긴 하겠는데 그것도 그냥 구태여 외우거나 저걸 사용할 필요 없이 이거 전체 m승의 값은 두 개 지수법칙에 따라서 두 개 순서 바꿔서도 괜찮아요? 이 녀석의 값은 A의 n분의 m승이라고 쓰는 게 가능한 거죠? 뭘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가운데 녀석의 값이 A의 m승의 n분의 1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요점은 네 번째 공식 요점은 바깥쪽에는 m승의 값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걸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 것도 문제 풀 때 전부 다 지수의 값을 분수의 꼴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편인데 m제곱근 속에 n제곱근 a가 들어있으면 얘는 안쪽에 있는 건 a의 n분의 1승, 바깥쪽에 있는 거는 n분의 1승이기 때문에 곱하기 처리해가지고 mn분의 1승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mn 제곱근 a라고 쓸 수 있긴 하지만 바로 가는 게 가끔씩 까다롭습니다. 바로 가는 게 까다로우면은 분수 형태로 지수의 값을 바꾼 다음에 푸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게 제일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거 언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는 앞에 있는 건 a의 np승의 값에 바깥쪽에 np분의 1승의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에 np분의 np승이고 p의 값은 약분이 가능합니다. a의 n분의 m승이기 때문에 a의 m승의 바깥쪽에 n분의 1승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이 값은 n제곱근 a m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정도는 약분하는 게 혹시 가능할까 싶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36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 녀석을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바꾸면 되죠? 방금 했던 여섯 번째 걸 사용해서 바꾸기도 얘기했습니다. 약분하나요? 6의 제곱이니까 약분해요? 다만 제곱근 앞에 있는 2의 값은 생략하나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잘 안 돼. 잘 안 돼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36의 4분의 1씩 놓고 푸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 좀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네, 뭐 말하는지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체는 문제를 풀 때 거의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수의 꼴에 있는 지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했던 걸 가지고 이런 걸 연습하는 게
보통 되게 공부 못한 애들을 데리고 설명할 때 이런 거 풀어주는 편인데 내가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어야 되겠네. 창빈이 네가 눈빛 사이였으면 안 했을 거야 이거. 자, 첫 번째 건 누구라고요? 3. 두 번째 건 누구예요? 세제곱근 8이기 때문에 누구예요? 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제곱근 3가요. 4제곱근 3 바꿀 수 있나요? 4의 4분의 1승이어서 2의 2분의 1승이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의 5분의 1승에 10승이 있습니다. 3의 제곱이어서 9인가요? 네 번째 건 요건 좀 헷갈린다. 앞에 거는 0.2의 몇 승이야? 0.2의 3승의 바깥쪽에 3분의 1승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625? 625면은 5의 4승인가요? 5의 4승에 바깥쪽에 몇 승이 있는 거지? 5의 4승에 바깥쪽에 2분의 1승에 2분의 1승이 또 있으니까 4분의 1승입니다. 앞에 건 0.2, 뒤에 건 5입니다. 따라서 1인가요? 마지막 건 앞에 건 3의 6분의 3승인 것 같습니다. 뒤에 거는 9의 4분의 1승인데 9의 4분의 1승은 3의 앞에 것도 2분의 1승, 뒤에 것도 2분의 1승. 따라서 3이 답인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쌤이 일부러 하얀색으로 지우기 싫어가지고 미리 조금 지워놨는데 앞으로 이 짓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쌤이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한 번만 설명을 듣고 나면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개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쌤이 근의 개수를 얘기했습니다. n값이 홀수고 n이란 값이 짝수였을 때 a가 양수인지 a가 빵인지 a라는 세 값이 음수인지에 대해서 근의 개수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n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근 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n값이 홀수였을 때 양수면 실근 몇 개라고요? 빵이면 음수여도 1개, 짝수면 양수일 때는 빵일 때는 없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하는 것 같은데 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 있어? 1은 양수, 4는 4제곱근 4는 짝수. 실근 몇 개냐고? 실근 2개예요? 자, 아직은 문제 안 풀겠습니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근은 몇 개야? 8의 세제곱근이면 양수, 홀수니까 1개예요, 실근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 실근은 몇 개야? 네. 홀수의 거듭제곱근 무조건 실근이 하나죠? 27의 말 바꿔서 얘기합니다, 지금.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근은 몇 개예요?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근은 1개죠? 자, 이제 다시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이라는 숫자의 4제곱근 중에 실근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렇게 써야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이라고 쓸 거죠? 이게 실근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맞아요? 1의 4분의 1승 어차피 1이니까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8의 세제곱근 중에 8의 세제곱근은 2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이 없네. 위에서는 실근인 걸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서는 8의 세제곱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의 세제곱근이 언급하는 거는 x를 3번 곱해서 8 나오는 x의 값이 몇 개 있어라는 질문입니다. 3차 방식이니까 그는 몇 개 있어야 돼요? 근이 3개 있어야 되는데 근이 하나만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인 거죠? 내 말 좀 납득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으로 봤습니다.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근인 거에 개수의 값 하나 있다. 이건 참이네요. 네 번째, 세제곱근 27의 값은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합시다. 아까도 한번 설명했지만 5라는 숫자의 제곱근이라는 설명과 제곱근 5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고요. 아까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7의 세제곱근이라고 언급하는 내용과 세제곱근 27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앞에 거는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숫자를 찾으세요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루트 5입니다. 제곱근이 루트니까요. 그래서 이건 루트 5인 거죠. 위에 거는 x를 3번 곱해서 27 나오는 숫자를 다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3번 곱해서 27 나오는 숫자를 다 구하면 몇 개를 구해야 돼? 3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은 3개를 언급해줘야 되는데 세제곱근 27이라면 말 그대로 이걸 읽은 겁니다. 네, 이거 맞나요? 숫자를 먼저 언급하는지 아니면 거듭제곱근을 먼저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 세제곱근 27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다 참여하고 짓이야. 그럼 뭐라고 썼어야 돼요? 네, 3이라고 썼어야 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을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한 건 1도 아니네요. 첫 번째로 갔습니다.
쌤이 아까 전에 무슨 말 했냐면 지수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64라는 숫자는 2의 6승인가요? 2의 6승의 바깥쪽에 2분의 1승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바깥쪽에는 3분의 1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의 4승이 81인데 바깥쪽에 2분의 1승하고 2분의 1승이 있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216은 누구의 몇 승이야? 네, 6의 3승이네요. 6의 3승의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의 값은 2인가요? 두 번째는 3이고요. 마지막 6입니다. 답이 누구예요?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건 243은 3의 5승입니다. 바깥쪽에 5분의 1승이 있습니다. 48이라는 숫자가 좀 문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48을 소인수분했습니다. 2가 몇 개 있죠? 2가 4개, 3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의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있고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6의 제곱의 바깥쪽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2분의 1승, 3분의 1승이니까 6분의 1승 있나요? 그럼 첫 번째 거는 3입니다. 두 번째 게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2의 3분의 4승인가요? 2의 3분의 4승은 표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의 3분의 4승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의 3분의 1승이 있었습니다. 얘가 6의 3분의 1승이야? 6의 3분의 1승은 2의 3분의 1승과 3의 3분의 1승이 곱해져 있는 거죠?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할 수 있는 게 2의 3분의 1승이 약분할 수 있어요. 3의 3분의 1승이 약분할 수 있고요. 2의 3분의 1승도 약분할 수 있나요? 답이 누구라고요? 네, 답은 6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48의 3분의 1승 같은 경우에 가분수가 나왔습니다. 2의 4승의 값 2의 4분의 3분의 4승이었잖아. 3분의 4가 가분수잖아. 가분수를 선생님이 처리한 다음에 헷갈림을 방지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녀석을 가분수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 가끔씩 문제를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풀지 망설이게 됩니다. 가분수 처리는 중요합니다. 지수에 있는 가분수는 진분수로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 다시 쓰겠습니다. A. 근데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보통 문제는 구분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미약한 띄어쓰기를 통해서 당신들한테 구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앞에는 A의 거듭제곱이 아니고 뒤에는 두 번째 A의 거듭제곱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문제 풀 때 약간 부주의함이나 약간 잘못 봤을 때 실수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쌤은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끊어서 보통 확인하는 편이거든? 제일 첫 번째 A는 루트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A는 루트가 2개 있고요. 세 번째 A는 루트가 3개 있습니다. 그 선의 개수의 값을 통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 A의 몇 승이죠? 근데 가운데 거는 A의 3분의 1승의 바깥쪽 2분의 1승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승, 2분의 1승 있으니까 A의 몇 승이죠? 마지막에 A의 값은 2분의 1승, 3분의 1승, 2분의 1승이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몇 승이에요? 싹 다 통분할 생각입니다. 통분은 12로 통분한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수의 값을 곱하기니까 더하기 처리했습니다. 맞게 잘 통분했나요? 그럼 약분했습니다. A의 몇 승이에요? 여기서 보통 객관식 보기는 여기서 답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구태 이걸 변형한다면 어떻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분모에 있는 값은 거듭제곱근인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표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숫자를 쓸 때 습관이 문제를 쓸 때 가끔 쌤이 수업 심한 애들 보거든? 거듭제곱근을 서술할 때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거든? 그런데 꼭 이렇게 쓰는 새끼들이 있어. 답답해 돌아버리겠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부탁합니다. 거듭제곱근에 해당하는 숫자는 작게 쓰셔야 됩니다. 루트 사이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지수의 값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낱개로 싹 다 바꾸겠습니다. 분모 있는 A의 값, 첫 번째 이 A 값 언급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승, 2분의 1승 두 가지의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A의 분자에 있는 값은 A의 3분의 1승과 2분의 1승 있습니다. 두 번째 분모 값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A의 분자의 값은 A의 강훈아, 현호야, 창빈아 대답을 하셔야지 졸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인 값은 A의 몇 승이죠? 분자의 값은 A의 약분하겠습니다. 10분의 1승 약분했습니다. 6분의 1승도 약분했고요. 15분의 1승도 약분했습니다. 약분했으니까 답은 빵인가요? 네, 다 약분했으니까 답은 1입니다. 쌤이 언급하는 방금 빵인가요? 질문한 것도 내가 가르쳤던 불쌍한 아이들이 그렇게 빵이라고 답을 써서 틀려오는 경우가 하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녀석이 집중연습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산수계산을 좀 연습하라고 하는데
산수 계산은 당신들이 집에서 합시다. 기본 확인 문제도 집에서 할 거고요. 자, 지수의 확장 파트로 가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수 법칙은 앞에서도 봤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던 그 지수 법칙에 두 가지만 추가됐다고 얘기했잖아. 수학 1에서 추가된 내용은 a의 마이너스 n승의 값을 a의 n승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사실. 또 추가된 내용은 a의 빵승의 값을 1이라고 쓸 수 있는 사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거듭제곱을 통해서 a의 n분의 1승의 값은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수학원에서 지수법칙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지수법칙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수법칙이지, 지수법칙들은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이런 단계로 배우셨습니다. n이라는 값이 자연수일 때 배우셨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건 n값이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야, 자연수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n이라는 값이 정수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 n이라는 값이 유리수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실수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라고 똑같은 지수법칙을 계속해서 n값이 자연수일 때 증명, n값이 정수일 때 증명, n값이 유리수일 때 증명, n값이 실수일 때 증명을 하는 게 원래 교육 방침입니다. 지수의 확장은 근데 왜 그렇게까지 가르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실수일 때 무조건 성립해, 지수법칙은 실수일 때 다 성립해 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교육과정은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여기다 증명하는데 시간을 꽤 쏟는 선생님도 있거든. 무려 2시간 동안 처음 계약하고 나서 2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럴 필요성은 선생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딱 한 가지 추가해서 설명할 게 한 가지가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방금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자, 수투가 우리가 마침 수투를 배울 거거든.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엄청 큰 숫자는 무한대라고 표기합니다. 이런 표기를 한 녀석은 이름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0이 아닙니다. 내가 0이라고 쓰겠는데 0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 작은 숫자로 무한소를 지칭하는 0이라고 표기하는 것 뿐입니다. 엄청 큰 숫자, 엄청 작은 숫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숫자. 그 존재를 얼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숫자. 이것들이 무한대하고 무한소인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쉬울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숫자를 엄청 많이 거듭제곱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엄청 큰 숫자를 엄청 많이 거듭제곱하면 엄청 큰 숫자 될 것 같다. 그 또한 엄청 큰 숫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만 엄청 작은 숫자를 엄청 적게 거듭제곱하면 뭐가 될까? 그럼 무한소가 될까? 그럼 무한소가 될까? 자, 이거는 마치 어떤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냐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0분의 3이 누구예요? 우린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지금까지 분모값이 0인 녀석은 정의되지 않는다고 배우셨습니다. 분모가 0인 건 정의되지 않죠? 0으로 어떤 숫자를 나누긴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무한대에 있는 숫자를 엄청 많이 거듭제곱하면 무한대가 될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작은 숫자를 엄청 적게 거듭제곱하는 녀석의 값은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A의 영승의 값은 1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A의 영승의 값은 1입니다. 다만 A가 빵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0의 영승은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이런 것들도 심지어 알고 있는지 문제를 꼬아서 출제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영승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마이너스 역수를 취하는 거라서 5인 것 같습니다. 얘는 누구죠?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보통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의 값 없애기 위해서는 역수를 취해야 되거든. 바로 속에 있는 녀석을. 여기는 마이너스를 먼저 없앨 겁니다. 마이너스 없애면 역수라고요? A의 마이너스 n승에서 마이너스를 없애게 되면 무조건 역수를 표기해야 됩니다. 자, 역수를 표기하면은 부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 이거의 삼승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하면 누구예요?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는 지수에 있는 음수값을 없애는 게 먼저 지수의 계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다음 값을 계산했습니다. 누구예요? 얘는요. 지수에 빼기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1승이죠? 자, 그 다음은 앞에 것도 마이너스 2승, 뒤에 것도 마이너스 2승 할 건데 앞에 거 마이너스 2승 했고요. 뒤에 것도 마이너스 2승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을 쓰면 돼요? 분모의 a제곱과 b의 6승의 값이 있으면 되나요? 네, 여기까지는 지금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야, 방금 전에 정수일 때 해봤잖아. 지수의 값이 유리수일 때도 성립의 지수 법칙은 다음 페이지에서는 똑같은 지수 법칙으로 좀 산수하는 게 몇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푸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지수 법칙은 실수일 때도 성립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 밑에 있는 거 산수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제 문제 몇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에 있는 지수의 값들을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거는 누구라고요? 이해 거듭적으로 내입둘까? 두 번째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2분의 3승을 먼저 하려고요. 앞에 것도 2분의 3승, 뒤에 것도 2분의 3승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앞에 건 누구라고요? 2의 몇 승이죠? 뒤에 거는 4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은 2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 2의 마이너스 4승한테 2분의 3승 했습니다. 지수의 나누기 값은 빼기 처리하겠습니다. 뺐습니다. 우리가 찾는 녀석의 값은 2의 마이너스 6승인가요? 2의 6승분의 1이고 그 연산 결과는 64분의 1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자,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교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의 마이너스 3승에 대해서 아까 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풀려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숫자의 4승의 바깥쪽에 2분의 1승까지 있는 녀석에 대해서 연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똑같이 미세값이 음수입니다. 똑같이 미세값이 음수입니다. 근데 미세값이 음수인데 지수에 짝수가 있냐 지수에 홀수가 있냐에 따라서 연산 결과는 부호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얘는 연산 순서가 괄호 속에서 괄호 바깥으로 나가는 연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괄호로 묶어진 건 안에서부터 밖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음수긴 하지만 4승을 먼저 해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을 4승하면 뭐지? 그건 3의 4승과 똑같은 거야? 짝수승했으니까요. 그리고 바깥쪽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얘는 3의 제곱이고 그 연산 결과는 9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안에서 밖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부호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세값이 음수였을 때는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제일 첫 번째 9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거 산수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2에 어떻게 손볼 수가 없네. 하지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의 몇 승이라고요? 2의 3승에 저거라서 곱했더니 3루트 2? 3인가요? 지수에 나누기에서 빼기 처리였습니다. 빼기 했더니 누구라고요?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누구야? 따라서 4분의 좀 충분히 되신 거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앞에 걸 간단히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의 값을 싹 다 분수 형태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분자에 있는 값은 A의 첫 번째 게 몇 승이죠? 두 번째 녀석의 값은 A의 분모의 값은 A의 몇 승이에요? 분자 먼저 계산하려고요. 분자의 값은 뺐더니 6분의 4 빼기 6분의 1입니다. 6분의 4 빼기 6분의 4하고 6분의 1이어서 지금 곱하기였지? 6분의 4하고 6분의 1이어서 6분의 5야? 그 녀석의 값을 A의 4분의 3승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나누기니까 빼기 처리하겠습니다. 분모의 값은 11로 통분해야 되겠네. 11로 통분했더니 맞겠나요? 어떤 새끼야 2라고 얘기한 거 다 들은 것 같은데?
아, 내가 선생님 잘못 들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12분의 1입니다. 뭐 구태 읽기까지 바꾸는 연습을 해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자, 끊어서 보겠습니다. 끊어서 보겠습니다. A부터 확인하겠습니다. A는 몇 승이야? A의 제곱에 2분의 1승, 3분의 1승 있으니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B의 값에 3승에 2분의 1승, 3분의 1승. 그 다음에 A의 4분의 1승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3분의 1승만 영향을 끼치는 거지? A가 몇 승이죠? B의 제곱에는 4분의 1승과 3분의 1승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A는 몇 승이에요? 12분의. B의 값은 몇 승이지? 6분의 몇이라고? 4? 약분할까? 3분의 2라고 쓸까? 그럼 구태여 바꿔 쓴다면은 바꿔 쓸 수 있겠는데 바꿔 쓸 의미는 모르겠어요. 12제곱근 A의 5승이랑 세제곱근 B의 제곱인가요? 네, 여기까지는 예전에 배운 내용들이 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곱셈 공식 파트로 가겠습니다. 강훈이가 이거 참 가르칠 때 좀 많이 헷갈려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식을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헷갈리는 건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의 값이랑 A의 n승 마이너스 B의 n승의 값은 연산하면 뭐가 되죠? 지수의 값을 2배 하나요? 근데 분수가 나오면은 여기 있는 숫자에 2배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불행하게도 뇌가 미쳐. 선생님 제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애들이 불쌍한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 2개 곱하면 누구라고요? A의 2분의 1승 빼기 B 2분의 1승이죠? 거기다 더 곱하라면서요. A 2분의 1승 플러스 B 2분의 1승을. 그럼 지수 있는 거 봤는데 2배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불행하게 또 이렇게 산수해버리면 진짜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답은 A 빼기 B가 답인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합차를 이용한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건 모양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의 값을 연산했을 때가 누구야, 현우야? 자, 그렇다면 이거 보고서도 답할 수 있을까? 넌 답이 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릴까봐 걱정이다. 창빈아, 이거 연산 결과가 뭐야? 내가 지금 쓴 거 결과가? A,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여기 부호를 가끔 애들이 빼기라고 쓴 애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플러스인 걸 강조해드리고 써드렸습니다. 아마 이걸 사용하는 밑에 있는 유제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네요. 집에서 연습하시고요. 자, 선생님 지금 4번 예제로 가겠습니다. 4번 예제는 곱셈 공식 좀 알아?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곱셈 공식 중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t라고 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구하죠?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지금 답하신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하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그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별개로 x 빼기 x분의 1의 값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구해요? s의 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구하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상승한 다음에 여기까지 곱셈 공식은 지금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꼴랑 대입하는 것뿐에 불과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거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a의 2분의 1승이랑 a의 2분의 1승이랑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값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제곱하라는 얘기 아니야? 앞에 거 뒤에 거 제곱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것들을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건 x의 2승, x의 마이너스 2승을 쓸 수 있죠. 세 번째 건 x의 3승, x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표기할 수 있나요? 분수의 값은 지수의 마이너스를 달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건 산수 어떻게 하겠다고요? 방금 전에 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곱한 다음에 뭐 하겠다고요? 답이 7이에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미리 물어볼 걸 그랬나 보다. 종종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볼 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때 이런 문제 나왔었나 모르겠다. 곱셈공식 파트에서 이 값이 s였을 때, 이 값이 t였을 때 이걸 구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가끔씩 애들이 미쳐가지고 뭐 이렇게 먼저 시도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눈깔이 미쳤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녀석은 인수분해에서 합차를 통해서 인수분해에서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 녀석의 값을 이런 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이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a의 1승하고 a의 마이너스 1승을 뺀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지수에 있는 값이 좀 복잡해 보이면 나 이거 인수분해에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상하게 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랐대.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인수분해하는 거 맞죠?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근데 앞에 있는 값은 3을 대입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값이 문제는 뒤에 걸 알아야지 대입하지. 뒤에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뒤에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냥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합의값을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보통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곱해서 먼저 구했었죠? 제곱한 녀석의 값은 a의 2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값을 제곱한 녀석한테 무엇을 해야 될까요?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9, 9에서 4 뺐으니까 5인가요? 그럼 제곱한 게 5면은 나는 이 값을 밑줄 친 값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플러스라고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야 돼? 그 선택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다면 앞이 클까요? 뒤가 클까요? a가 1보다 크면 앞이 클까요? 뒤가 클까요? 물어보잖아. 앞이 클 것 같은데 a가 1보다 크면? 이건 역수니까. 1보다 큰 숫자 역수니까.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지금 뭘 선택하죠? 밑줄 값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곱한 게 5였으니까 이 녀석은 플러스 루트 5를 선택하셨다고요? 답은 3루트5가 답이네요. 그런데 은근히 시험에 나오면은 애들은 잘 틀리는 편이에요. 너희 시험 볼 때 제발 헷갈리지 말아서 고등학교랑 올라가서 헷갈리지 말아서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은 홀짝의 문제라고 항상 얘기해 주거든? 홀짝의 문제라고 선생님은 표현 드립니다. 분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홀수 짝수라고 언급하는 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홀수 짝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들에 대해서 홀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은 짝수가 써 있었는데 여기 x의 값들은 1, 1, 1, 1, 3, 3, 1, 1 짝수에 대해서 제시한 다음에 문제는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은 전부 다 홀수값이 x 앞에 있는 개수들입니다. 그러면 짝수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짝수가 존재하게끔 하려면 나는 분자분모의 값한테 ax승을 곱해서 푸는 게 보편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ax승을 곱했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이 누구야? a의 2x승 더하기 a의 0승이어서 분자의 값도 a의 2x승 빼기 1인가요? 그 답이 뭐라고요? 4분의 2여서 2분의 1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분명히 지가 준 거는 짝수의 값을 지수한테 x 앞에다 짝수를 준 다음에 여기서는 다 온통 홀수입니다. 그래서 난 짝수가 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또 ax승을 분자분모에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모의 값은 a의 2x승 플러스 1이고요. 또 분자에 있는 값은 a의
4x승 빼기 a에 그럼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다 3만 대입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네요. 근데 여기다는 뭘 대입하죠? 역수값이니까 3분의 1 대입해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앞에 거한테는 뭘 대입하죠? 네, 앞에 건 이걸 제곱한 거죠? 그 앞에 건 9를 대입했습니다. 번분수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자의 값이 3분의 26인가요? 근데 분모의 값은 4라며. 그럼 12분의 26? 12분의 26 약분했습니다. 홀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이용해서 다음에 있는 식들을 좀 이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아직 여기를 안 지웠네, 내가. 창빈아, 잠이 완전히 깼어, 이제? 네. 자, 다음 식에서 첫 번째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문제는 딱 이 문제 유형을 꼬박꼬박 출제합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 유형을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편인데 처음에만 살짝 어렵고요. 항상 쉽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분수가 필요해. 나는 지금 A분의 1, B분의 1 분수가 필요합니다. 분수가 필요하니까 첫 번째, 양변에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거든. 이런 식이 있으면 양변에 n분의 1승을 취해주게 되면은 좌변은 x 1승이니까 우변은 a의 n분의 1승을 쓸 수 있나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 있던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오른쪽 옮겨줄 때는 역수의 값을 취해서 지수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표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2의 a승의 값을 10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바꿔서 표기했습니다. 그럼 1.2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10에 a분의 1로서 분수 a분의 1이 등장하네요. 마찬가지 지금 0.012라고 하는 숫자의 비승의 값이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b의 값을 옮겨서 분수의 값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빼기라면서요. 빼기가 필요하니까 우린 두 지수의 값을 뭐 하자고요? 나누게 하자고요? 나누게 했을 때 지수의 값은 빼니까요. 1.2라고 하는 녀석의 값 0.012로 나누게 하라고? 그럼 보통 헷갈리니까 여기다 몇 배 했을 때 1.2가 나오는지 생각합시다. 몇 배 하면 1.2가 나오죠? 100배 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럼 나누게 한 녀석의 값은 누굴까요? 좌변값은 100입니다. 우변값은 10이라는 숫자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a분의 1과 b분의 1의 차이값을 물어봤습니다. 그 값이 누구라고요? 뭐라고 씹으렸죠? 네. 잘못 들으셨습니다라고 아까 가온이가 얘기한 거 써야죠. 바보야. 너는 2라고 얘기했으나 선생님은 10이라고 들으셨습니다라고 해야지.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은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이 10이라고 알려줍니다.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이 또 10이라고 알려줍니다. 반면에 이건 거듭제곱들이 똑같다고만 얘기했지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수의 값이 누군지 알려주는 경우는 문제 풀기가 수월한데 지수의 값이 똑같다고만 얘기하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그 값이 누구로서 똑같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수의 값이 똑같다고만 했지 누구로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가정할 생각입니다. 2x승이라는 녀석의 값이 k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분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k의 x분의 1인가요? 두 번째 거 3의 y승의 값이 k이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k의 y분의 1승입니다. 세 번째 6이라는 숫자의 z승의 값이 k이기 때문에 6이라는 녀석의 값은 k의 z분의 1승입니다. 가운데 연산기호가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건 곱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마지막 녀석의 값 나누기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한 번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건 곱할 거고 마지막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곱한다면 6으로 나누게 되니 좌변값은 1인가요? 우변값은 k라는 녀석에 두 개는 곱했고 나머지 하나는 나누기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럼 k의 몇 승의 값이 나오죠?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한 답은 0인가요? 자,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챕터가 로그 파트죠. 쪽수를 불러주세요. 30쪽 30쪽부터 50. 30부터 56? 지금 창빈이 지금 지수 처음 배우는 거잖아. 이해돼? 네, 지수까지
전에 배운 적이 공부한 적 있어? 집에 수학에서 있어가지고 네, 지수는 그냥 알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핸드폰이 나갔다. 왜 로딩이 안 돼? 자, 로우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는 원래 지수업 책에서 파생되어져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로그부터가 이제 조금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로그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표기된 녀석이니까 우리는 로그라고 읽을 겁니다. 로그는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수학자들이 예전에 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큰 숫자든지 복잡한 숫자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큰 수하고 복잡한 숫자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숫자, 거듭제곱으로서 이런 숫자는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계산이 불편했을 거 아니야. 계산기도 없으니까. 컴퓨터도 없으니까. 아주 큰 숫자의 계산을 작은 수로 만들어서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로그는 이런 형태의 지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지수 형태를 띠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녀석을 이렇게 바꾸기로 약속했습니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로그 a의 b라고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십니다. 한 번 미신 거는 지수에서도 a 값을 미시라고 얘기하잖아. 로그에서도 a의 값은 미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n이라는 녀석의 이름은 지수인가요? 지금 로그에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진수라고 부릅니다. a는 똑같이 미시라고 부르고요. 지수에서는 거듭제곱이 지수, 로그에서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바꾼 거는 단지 이거네. a랑 가까이 있던 n값은 등호를 사이에 두고서 a랑 멀어지고 a랑 등호를 사이에 두고서 멀리 있던 b의 값은 a랑 가까워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때도 마찬가지겠네. a랑 가까이 있던 b의 값이 멀어지는 거고 a랑 멀리 있던 n값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는 뭐 이런 이상하게 수업하는 애들도 있는데 나 그렇게 설명하는 거 싫어합니다.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고요. 가까이 있던 건 멀어지고 멀리 있던 거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좀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미신데 미세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미세 값은 1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진수값인데 진수에 있는 값은 반드시 양수해야 됩니다. 이걸 밑조건, 진수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래야지만 되는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비돼서 여기다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경영 올라갈 때 다시 이번 겨울방학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썼던 녀석의 값은 로그 a의 b라고 하는 새로운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읽을 때는 편하게 로그 a의 b라고 읽을 겁니다. 로그 a의 b라고 읽어서 서로가 의사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읽긴 할 건데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출제했을 때 A가 밑인지 B가 뭐 A하고 B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못 알아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로그 A, B라고 읽겠습니다. 자, 다음을 로그 형태로 표기하세요. 지금 2의 3승의 값이 8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기 때문에 로그 2, 등호를 사이에 두고 멀리 있던 8의 값이 가까이 맞고요.
2랑 가까이 있던 3의 값이 2랑 멀어졌습니다. 단순한 것 같습니다. 자, 얘를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바꾸겠다고요? 로그 4의 1이 0이라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뭐라고 표기하겠다고요? 로그 10의 10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1. 이걸 로그로 바꿨습니다. 자,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은 로그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밑과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만 정의가 됩니다. 밑 조건 0보다 커야 되고 밑의 값 1이면 안 됩니다. 진수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다 시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밑 조건, 진수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에서 범위값을 구하는 녀석은 이렇게만 출제하면 너무 쉽거든. 자, 밑 조건의 값이 x-2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x-2의 값은 밑이니까 1이 되면 안 됩니다. 앞에 건 x의 값이 2보다 크다? 뒤에 건 x의 값이 3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답을 뭐라고 쓰지? 2보다 크면서 x의 값은 3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진수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진수 조건에 따르면 진수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문제 레벨이 너무 쉽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출제하는 편입니다. 뭐라고 쓸까? 왜 이렇게 쓸까? 자, 이 부등식을 이렇게만 씁시다. 자, 이 녀석의 값이 로그의 값이 정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의 값이 반드시 0보다 커야지 진수권을 만족해서 로그가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보통 출제하는 편입니다. 로그의 밑조건, 진수권 문제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묻고자 함이 이 출제 유형입니다. 이제 승호가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살짝 또 잔소리를 하게 되네 또. 쓸데없는 잔소리 잠깐 1분. 자, 지금 선생님이 좀 설명하려는 내용은 이 공식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근데 로그의 공식들을 한쪽 측면에다 써가지고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그는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로그의 공식들은 되게 많은 공식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로그 A의 XY라는 녀석의 값은 로그의 곱하기 값은 로그의 더하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공식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한다고 한다면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 쌤이 지금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A의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로그 A의 Y의 값은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값을 지수로 바꿔주면은 X의 값은 A의 M승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을 지수로 바꾸게 되면 Y의 값은 A의 N승이라고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쌤 이거 두 개를 곱할 생각입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Y라는 녀석의 정체가 A의 M 플러스 N승인가요? 다시 이걸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니까 로그로 바꾸게 되면은 로그 A의 멀리 있던 XY 값이 진수로 왔고요. M 플러스 N의 값이 좌변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확인한 거 뭘 확인했냐면 우변 값도 M 플러스 N인가요? 좌변 값도 M 플러스 N인가요? 그래서 이 빨간색 썼던 녀석의 값이 등호가 성립하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로그의 출현 자체는 로그라는 녀석의 출현은 큰 숫자, 복잡한 숫자를 간단하게 산수하기 위해서 출현했다고. 그런데 이 증명관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쌤이 증명관계를 지금부터 설명하면은 공식을 외우는데 오히려 더 하자를 발생시킵니다. 지금은 공식에 집중하겠습니다. 증명은 나중에 문제가 또 어떤 문제들이냐면 야 다음 공식 증명해봐 라는 문제가 빈칸책으로 출제됩니다. 그때 공식은 터득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공식들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곱하기 쌤이 표현했고요. 요거 좀 설명해 드렸나요? 두 번째 건 나누기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기를 설명해 드릴 텐데 진수에 있는 나누기가 있다고 한다면 로그의 값은 각각
빼기로 처리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2번 쓰고 빼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방에 설명하겠습니다. 로그 A의 n승, B의 m승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미세값의 거듭제곱은 분모로 갑니다.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분자로 갑니다. 우리는 이런 산수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자유롭게 바꿀 생각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영순위로 설명하는 게 좋았는데 영순위로 설명 안 한 게 있습니다. 이거랑 매칭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의 영승의 값은 1인가요? A 영승의 값 1이어서 전 녀석을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로그로 바꿨더니 뭐라고요? 로그 A의 1의 값은 로그 A의 1의 값은 0인가요? 진수에 1이 있으면 무조건 그 로그 값은 0입니다. 그 다음 녀석은 이거 가지고 또 바꾸겠습니다. A의 1승의 값은 A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누구라고요? 로그 A의 A는 1이라고요? 밑과 진수의 값이 똑같으면 언제나 1입니다. 그럼 지금 0번하고 3번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로그 9에 27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얘가 누굴까요? 미세값은 9니까 3의 제곱이고요. 27의 값은 진수니까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2의 값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3의 3승에서 3승의 값은 분자로 가요? 남은 녀석의 값은 로그 3의 3입니다. 로그 3의 3이면 밑과 진수의 값이 똑같으니까 1인가요? 그러면 그 값은 2분의 3이 답이네요. 2분의 3 곱하기 1이니까요. 이러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페이지, 현재 페이지까지 4개의 공식을 설명하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일단 산수 연습 좀 하겠습니다. 목적하는 바는 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연산들을 이 공식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연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앞에 있는 값이 누군데요? 뒤에 있는 건 로그 4의 4니까 1인가요?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더하기의 값은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그를 한 번만 쓰고 곱하기로 바꿨습니다. 곱하기로 바꿨더니 누군데요? 로그 3의 27입니다. 로그 3의 3의 3승입니다. 진수에 있는 3승의 값은 분자로 나가는 거죠? 앞에 분모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자에 3이 앞으로 나간 거죠? 로그 3의 3은 안 써도 괜찮을까? 1이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빼기니까 나누기 처리하겠습니다. 빼기여서 나누기 처리했던 이 값이 누구라고요? 1인가요? 앞에 건 미세값은 3의 1승인데 여기 진수의 값이 3의 4승인가요? 그럼 4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로그 3의 3은 안 쓰겠습니다. 1이니까요. 이런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페이지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만 좀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 파트의 문제가 예제 1번에 있습니다. 예제 1번 문제는 다음에서 x값을 구해보세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주로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 앞에서 지수를 배웠습니다. 지수를 배우는 목적은 하고 싶은 게 방정식,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수를 배웁니다. 로그를 배우는 목적도 방정식, 부등식, 함수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로그라는 녀석의 값은 정의되기 위해서 반드시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있었잖아. 로그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문제를 푸는 것과 병행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하는데 로그기 때문에 x값은 진수잖아. 그러니까 x값은 우리가 선택할 때 반드시 양수값을 답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진수하고 밑조건에 있는 미지수가 아니잖아. 이건 x가 범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x값은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x값 미세값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반드시 1이 아닌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 상태에서 x의 값을 알기 힘듭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4의 제곱이 있으면 2가 될 테니까 x의 값은 4의 제곱을 인식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수 형태로 바꾼다고 한다면 4의 제곱의 값이 x인가요? 그리고 x의 값은 16의 값은 양수 맞죠? 두 번째로 갔습니다. 지수로 바꾸겠습니다. 2x의 값은 8입니다. x의 값은 누군가요? 마지막 녀석의 값도 지수로 바꿨습니다. x 2분의 3승의 값은 27입니다. 그럼 x의 값이 누구라고요? 3승의 값 없을 땐 2분의 1승의 값이 9라서 2분의 1승의 값이 3이어서 이건 9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실은 선생님이 지수로 처음 배우기 때문에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드렸거든?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니네 절대 지수로 풀지 않아. 절대로. 왜냐면 앞으로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거든. x 16이네? 3이네? 9가 있으면 2분의 3이 나오겠네? 이런 걸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아마 숙제해가지고는 다음날 바로 생길 겁니다. 자, 예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제 2번 문제는 로그의 값이 정의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된다. 로그의 값이 밑조건, 진수조건을 충족했을 때 정의되기 때문에 밑조건, 진수조건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미세값의 미수가 x-1이 있습니다. x-1의 범위의 값은 밑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 x-1 값은 1이 되면 안 됩니다. 동시에 5-x라는 진수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식을 만족한 x의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식의 해는 1보다 컸으면 좋겠고 2가 되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2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 x의 값이 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x의 값 1부터 2까지 또는 2부터 5까지인가요? 밑에 있는 문제 2차 부동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2차 부동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네요. 이게 정의되도록 하는 x의 값의 최소값 구하는 거 있습니다. 한 별씩 사용하셔야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제 3번 문제로 왔습니다. 예제 3번 문제가 다음에 로그의 값을 계산하셔가지고 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말 빨리 하고 문제 빨리 풀다가 산수 틀리면 산수 틀렸다고 얘기해주세요. 다시 혹시 장애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승우 눈이 퀭한데 아니에요? 자, 다음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로그의 기본 연산 방법을 사용해서 공식들을 사용해서 연산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바꾸려고 하는데 미세값이고 진수의 값이 6이 있으니까 못 바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유리수로 바꾸는 게 힘들 것 같고 이 얘기를 안 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다. 바보. 아까 전에 로그 2의 4의 값을 선생님 물어볼까요? 로그 2의 4는 누구야? 2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로그 2의 5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답할 수가 없죠? 못 바꾸죠? 자,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이거 보자마자 유리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얘는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모든 로그 값은 무리수입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루트 4의 값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이건 유리수인가요? 하지만 루트 5의 값은 바꿀 수가 없었죠? 이거 무리수였죠? 루트가 있는 녀석의 값은 바꿀 수 없다면 무리수입니다. 로그의 값도 바꿀 수 없다면 무리수입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로그 2의 루트 6인데 로그의 더하기나 빼기는 미세값이 똑같아지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거든? 요 2분의 1 좀 없애고 싶습니다. 2분의 1은 거듭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2분의 1승이 올라가게 되면 3분의 2, 2분의 1승의 값은 루트 3분의 2인가? 되신 거 맞으세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2의 2루트 2가 있습니다. 쌤은 지금 더하기의 값은 곱하기로 빼기의 값은 나누기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진수에서 나누기의 값은 빼기는 나누기로 더하기의 값은 곱하기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분자에 있는 값이 약분에 했더니 분자가 누구야? 분자 2냐?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루트 2분의 1이 나왔잖아. 그럼 루트 2분의 1은 2의 몇 승인데? 루트 2분의 1은 2의 몇 승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승일까요? 마이너스 있어야지 역수인 거고 2분의 1승이 있어야지 루트니까요. 따라서 지수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요. 로그 2의 2의 값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로그의 16이 누구야? 로그의 4는 누구야?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로그의 미세변환 공식 파트를 설명할 생각입니다. 이건 증명을 동반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세변환 공식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 미세값이 똑같아 하지만 로그의 값은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미세변환 공식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세값이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로그의 값을 미슬 A에 해당하는 미세값을 바꿀 생각입니다. 미세값을 바꿀 때에는 임의의 상수를 이용해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미세값은 분모로 진수의 값은 분자로 보냄으로써 A였던 미세값을 C라는 미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C의 값은 제약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C라고 하는 녀석의 제약 조건은 진수 조건, 밑조건에서 그런 조건들만 충족한다면 아무런 C의 값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밑변환 공식은 A였던 미세값을 다른 미수로 바꾸는 행동인데 쌤이 지금은 뭐라고 바꿀 생각이냐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A였던 미세값을 B라고 바꾸겠습니다. 당연히 미세값 A의 값은 분모로 갈 테고요. 진수에 있는 B의 값은 분자로 가겠죠? 근데 분자에 있는 로그 B의 값이 누구죠?
네, 로그 B의 B의 값은 1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밑변환 공식은 지금 이 네모친 녀석의 값이 미세변환 공식입니다. A였던 미세값을 C라고 바꾸는 거고요. 미세값은 분모로 진수의 값은 분자로 하는 게 밑변환 공식인데 문제를 구할 때 A였던 미세값을 B라고 진수에 있는 미세값으로 바꿀 때는 A하고 B를 바꿨을 때는 반드시 역수의 값을 취한다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로그 A의 B의 값이랑 로그 B의 A의 값을 곱하면 연산 결과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백값은 반드시 1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원칙은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방금 여기서 파생된 공식이잖아. 하지만 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가 있으면 이 연산 결과 뭐라고요 지금? 1이라고요? 원래 이건 수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문제 풀 때 2하고 2가 약분된다고 생각할 거고 3하고 3이 약분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할 거야. 머릿속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정확하게 수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로그 2의 3이라는 녀석과 로그 3의 5가 있습니다. 다음 녀석의 값은 쌤이 3하고 3을 약분된 셈 쳐버리면은 남는 게 2하고 5가 남나요? 2하고 5는 약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 녀석의 값은 미세 있는 녀석의 값은 미세 쓰면 되고 진수에 있는 값은 진수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2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뭘까요? 2하고 1을 약분된다고 생각하고 밑과 진수의 값 약분된다고 생각하고 3의 값하고 3의 값도 약분된다고 생각하고 5하고도 약분된다고 생각한다면 연산 결과는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연산 방법은 얼마든지 파생해서 변형된 녀석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로그 2의 3의 값이랑 로그 3의 5의 값이랑 로그 5의 7의 값을 곱했습니다. 연산 결과가 누굴까요? 네, 로그 2의 7이겠죠? 이 모든 녀석은 미세 변환 공식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아주 훌륭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로그 2의 A라는 녀석과 로그 3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5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로그 3의 A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2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뭐 3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학교 시험 문제. 애들은 만났을 때 당황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문제를 선생님이 쓴 검은색으로 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이씨 선생님 못 다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시험 보자마자. 아 여기 있는 건 A 밑에 있는 게 2인데 여기선 B 밑에 있는 게 2야? 여기선 B 밑에 있는 게 3이고 여기는 A 밑에 있는 게 3인가요? 아 그럼 똑같은 문자죠. 치환해가지고 A 플러스 B, A 곱하기 B 이렇게 치환해서 풀 텐데 A 아래는 2도 있고 A 아래 3도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곱하기는 미세 변환 공식에 의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약에 미세값을 아무런 숫자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기할 수 있나요? 밑조건만 충족하는 C의 값을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나요? 니네 지금 내 말 이해되세요? 근데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 자체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 되신 거 맞죠? 곱하기라는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두 개의 순서를 바꿔 쓰겠습니다. 두 개의 순서를 바꿔 쓰게 되면은 왼쪽의 녀석의 값이 로그 C의 2분의 로그 C의 A가 될 테고요.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로그 C의 3분의 로그 C의 B가 될 겁니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뒤에 있는 이 곱하기 값을 뭐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고? 곱하기란 연산은 로그의 곱하기는 미세값을 두 개 바꿔서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런 거 맞나요? 더하기의 값은 이 미세값을 바꿔 쓰면 안 돼. 하지만 곱하기의 값은 미세 있는 녀석의 값인 3이나 2의 값 미세 변환 공식에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문제 풀 때마다 이 짓거리 계속 하고 있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아이씨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끝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그의 곱하기의 값은 미세값을 두 개 순서를 바꿔서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내용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로 왔습니다. 미세 변환 공식에 따라서 첫 번째 1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둘 다 미세값이 똑같네. 그죠? 미세값이 3, 3 똑같나요? 그럼 밑변환 공식에 따르면 3하고 3의 값은 C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걸 하나의 로그로 바꾼다면 뭐라고 쓰겠다고요? 그럼 이게 누군데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밑변환 공식에 따르면 밑과 진수의 값을 바꿔치기 하면 역수를 취해야 되나요? 답이 뭐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미세 변환 공식에 의한 성질 중에 조금 더 공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1번에 나와 있나요? 맞아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 2번에 나와 있나요? 미세 거듭제곱은 분모로, 진수에는 거듭제곱은 분자로 가는 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3번과 4번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쌤은 지금 3번과 4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의 로그 B의 C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C의 로그 B의 A라고 쓰고 싶습니다. 보라색으로 쓴 두 녀석의 값은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쌤이 여기 앞에다가 로그 B라고 하는 미세값을 달아봤습니다. 이 보라색 앞에다가 똑같은 녀석의 값을 달아봤습니다. 둘 다 똑같이 로그 B를 달아봤습니다. 자, 이거를 양변에 로그 B를 취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앞에다 로그를 달아준 거를 취한다, 위치시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양변에 로그 B의 값을 취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왼쪽의 녀석의 값은 이 파란색 로그에 대해서 진수에 지금 이 보라색이 있는 거잖아. 그럼 진수에 있는 요 진수의 거듭제곱의 값은 앞으로 나갈 수 있겠네.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여기는 진수에 있는 값을 앞으로 나가서 곱하기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 그렇게 바꿔 쓰게 되면은 앞으로 나간 녀석의 값은 로그 B의 C 값이 앞으로 나갔고요. 원래 남아있는 녀석은 로그 B의 A가 남아있었습니다. 로그 B의 A 값은 앞으로 나갔고요. 로그 B의 C의 값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지금 이렇게 쓰면 두 개는 똑같은 거 맞아? 똑같은 게 맞으면 앞에 파란색 붙어있는 것도 이거 두 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로그 B의 값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이 보라색 두 개도 똑같은 건가요? 그럼 요점은 이게 요점이네. A의 로그 B의 C가 있으면 요점은 요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 쓰는 건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네. 동그라미 두 개의 위치를 바꿔 쓰는 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A라는 녀석의 로그 A의 A의 B라고 쓸까? 로그 A의 B라고 써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 쓰는 게 전혀 하자 없다면서요. 하자가 없으니까 바꿔 쓰겠습니다. 바꿔 쓰면은 B라고 하는 녀석의 로그 AA인가요? 근데 로그 AA는 누구니까요? 1이어서 이 값은 B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가 다 다르면 A하고 C만 바꿔치기 합니다. 하지만 미세값이랑 로그의 미세값이 똑같을 때에는 B만 내려쓰게 합니다. 기억은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공식인 것 같습니다. AA 똑같으면 B만 내렸을 겁니다. 바로 쉬운 문제 몇 개 연습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2번 문제가 다음에 로그의 값을 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의 연산을 하고 있는데 2하고 2, 3하고 3 약분된 셈 쳤더니 1인가요? 두 번째 건 로그 8의 값, 8의 값은 2의 3승이잖아. 3은 분모로. 32의 값은 2의 5승이잖아. 5는 분자로. 거기에 로그 2a를 곱할 건데 로그 2a는 안 쓰겠습니다. 얘는 글자가 너무 작아. 2의 로그 2의 7이라고 돼 있나요? 2하고 2가 똑같으니까 답을 뭐라고 쓰라고요? 네, 7만 내려쓰기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9하고 4를 위치 바꿀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로그 3의 9가 누구니까요?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에서 2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음 로그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해설처럼 풀면 우리는 개빡칠 예정입니다. 해설처럼 풀면은 개빡칠 예정입니다. 너무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첫 번째 건 쌤이 로그 2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9의 값은 제곱이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로그 3의 5를 내비두겠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8의 값은 2의 3승인가? 그럼 3로그 5의 2라고 쓰겠습니다. 약분된 셈 칠 수 있는 건 누굴 약분해? 2하고 1을 약분되는 셈 칠 거고 5하고 5를 약분되는 셈 칠 거고 3하고 3도 약분되는 셈 쳤습니다. 남은 녀석이 누구라고요? 근데 학교에 수업할 때 대답할 때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미세변환 공식으로 이렇게 풀기를 원하는 건데
대답할 때 선생님 그거 2하고 2하고 약분하고 3하고 3하고 약분하고 5하고 5하고 약분해요 라고 답하시면 니씨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 나한테 배웠다고 하면 안 돼요.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쉽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치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단지 더한 다음에 곱하라고 합니다. 별거 없네요. 자, 앞에 건 미세값이 똑같나요? 앞에 거 미세값 똑같냐고요? 뒤에 거 똑같아? 안 똑같습니다. 로그에 더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미세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미세값에도 n승이 있고 진수에도 n승이 있습니다. 그 n의 값은 분모로 a의 거듭제곱은 분모로 b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나갔습니다. n분의 n의 값은 어차피 지워지나요?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n하고 n 똑같은 거듭제곱 있으면 바로 없어도 상관이 없겠네? 자, 뒤에 거 바꾸려고 합니다. 밑줄 친 값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똑같지 않네? 이건 제곱인데 이건 세제곱이야? 아이씨, 이게 안 되네. 어쩔 수 없이 로그 a의 n승 b의 m승의 값이 있으면 n분의 m을 쓰고 로그 a의 b라고 쓰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2 로그 2의 3인가요? 두 번째 건 누구야? 그 다음 거 바꾸겠습니다. 앞에 건 누구죠? 2하고 2가 앞으로 나가서 지워져요? 되신 거 맞아요? 뒤에 건 누가 앞으로 나가죠? 맞나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7 로그 2의 3입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5 곱하기 로그 3인가요? 곱할 겁니다. 곱하면 앞에 있는 상수의 값은 2분의 35가 되는데 로그 2의 3하고 로그 3에 있는 약분되죠?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지수에 있는 숫자가 다 미세값 2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로그 2의 5입니다. 두 번째 것도 앞에 개수를 없앴습니다. 로그 2의 누구야? 마지막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15인가요? 더하기의 값은 곱하기니까 45, 빼기의 값 나누기니까 45 나누기 15여서 3인가?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의 결과는 2의 로그 2의 3이에요? 답은 뭐예요? 되신 거 맞으세요? 현우야 된 거 맞아요? 네. 예제 3번 문제로 왔습니다. 예제 3번 문제가 로그를 주어진 문자로 나타내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로그를 주어진 문자로 표현하는 게 좀 이따 들어. 네. 현재 시간이 몇 시죠? 몇 분인가요? 네, 조금만 더 합시다. 이게 로그 마지막 문제냐? 맞아요. 이게 마지막 문제 맞아요. 목표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자, 다음에는 로그 값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을 보면서 오늘 진도 나가고 싶은 거 맞추려고 지금 말의 빠르기를 조절했거든. 근데 2분을 오버했네 지금. 자, a의 값은 로그 3의 6입니다. a가 로그 3의 6이었을 때 이 로그의 값을 a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a라는 문자로 표현하는 표현은 a라는 문자와 일부 유리수를 포함한 형태로 쓰라는 얘기야. a를 꼭 a라는 문자로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로그 3의 160입니다. 160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160이 어떤 숫자지? 6이랑 관련돼 있나? 162가? 2로 나누겠습니다. 소인수분 하려고요. 2로 나누기 했더니 81? 그럼 누군데? 2 곱하기 3의 4제곱이라고요? 그러면 로그 3의 6이라는 녀석이 a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의 4승이에요? 뒤에 있는 이 값은 누구죠? 뒤에 있는 건 4네요. 근데 망했다. 내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했었냐면 로그 3의 2가 필요했잖아. 그렇다면은 얘를 분석해보자. 6이라는 숫자가 로그 3의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얘가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이에요?
그럼 로그 2, 3의 2의 값은 누구라고요? 그거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이씨 난 미세값이 3이 되는 녀석에 대해서 확인했었는데 이건 미세값이 2인데 뭘 이용해서 미세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미세값을 2하고 3을 바꿔치기 하면은 역술체요? 따라서 답은 a-1분의 1이라고 답을 하면 되나요? 자, 지금 집에 가지 마시고 상담실로 옮기신 다음에 졸라 풀어. 열심히 풀어가지고 왜? 쌩파? 아, 넌 가면 되죠. 아, 오늘 화요일이지. 오늘 이따 오늘 수업 오늘 수요일이잖아. 오늘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오늘 우리 수업 몇 시야? 8시잖아. 수요일 우리 수업 8시. 고등수 하. 나머지 공부하다가 수업을 들으면 되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밥 사 먹이라고? 너 왜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있죠? 처음 들었어?